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 변제권을 잃게 된다는데요. 해결책은 없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작년에 연간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한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 즉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힘을 우선 변제력이라고 하고요.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5억 원짜리 아파트에 3억 원의 전세금을 주고 전세로 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전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설령 못 받게 되더라도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게 되면 3억 원을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이 상황에서는 우선 변제력을 즉시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혹시 집주인이 그 뒤에 빚을 10억 원이나 되는 어떤 채무를 지게 된다면 그 10억 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이 세입자는 공정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3억 원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돈을 돌려받는데 1년 넘게 걸리기도 하고 그전까지는 이사도 못 가고 혹시라도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도 못하면 사실 세입자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롭게 이사를 간 곳도 전세나 월세 이런 임대로 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네.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로 이사 간 곳에서 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요, 법원에 나의 임차권이 있음을 내가 빌린 그 건물의 등기부에 강제로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신청하는 것이고요. 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등기부에 나의 임차권이 등재가 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설령 다른 곳에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나의 우선 변제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네, 등기부가 묶여있는 원룸이나 빌라와 같은 다가구 주택도 가능한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호실이 나눠져 있고 네. 그 호실마다 하나의 독립된 건물처럼 취급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등기부가 다 호실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 이 소규모 건물, 빌라라든지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호실마다 따로 있지 않고 그 건물 전체가 통으로 한 개의 건물로 취급이 돼서 등기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못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자신이 빌렸던 부분을 도면에 표시를 해서 이 도면을 첨부만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얼마든지 가능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편 임차권 등기 제도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빌린 그 건물이 등기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활용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기만 하고 등기는 안 된 건물이라면 아주 복잡한 우회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능은 하니까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언제 하면 되는 건가요? 이사하기 전이나 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일단은 이사를 안 간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고 네. 또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이사를 나가버린 상태에서는 그 즉시 이제 우선 변제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혹시라도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사를 당분간 보류를 해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지나야 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감안하셔서 이사 시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실제로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지 미리 신청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관할법원이나 인터넷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을 하시고요. 관할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첨부 자료들인데요. 첨부 자료에는 자신의 인원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건물 등기부 이 정도는 반드시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라겠고요. 가끔 비용이 걱정돼서 신청을 꺼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해결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